자, 여러분 간주 공급입니다. 자, 간주 공급에서 자가 공급편을 보고 있고요. 자가 공급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가 소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면세 사업의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될 내용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전용이다. 그냥 저는 전용이라고 해놨는데 뭐 유지에 전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의 유지 전용이다, 전용한다, 유지에 전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 그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는 이런 거죠. 매출세액이 발생될 것을 우리가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니까 이 과세 사업자가 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만약에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전용한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다 이 승용차가 비영업용입니다. 자, 거꾸로 말해서 영업용 승용차다라고 하면요. 영업용 승용차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택시 회사를 들 수 있겠죠. 자, 택시 회사에서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택시 운행을 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택시 회사의 입장에서 승용차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영업용 승용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어. 자, 그러면 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하면, 자, 이 택시 영업을 해서 택시 운행을 하게 되면 택시는 과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택시 요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영업용 택시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영업용 택시다라고 한다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택시 회사나 또는 승용차를 렌탈해주는 승용차 렌탈 회사나 또는 뭐 승용차를 제조해서 파는 이런 뭐 현대자동차 같은 승용차 제조 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이 승용차가 주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건 영업용이에요. 이건 다 영업용이죠. 그럼 영업용과 관련된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왜?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영업, 주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영업용이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비영업용이다라는 거예요.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이런 택시회사, 승용차 렌탈회사, 승용차 제조해서 파는 회사 이런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조기업, 뭐 제품을 만드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승용차를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이 승용차는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용과 영업용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기업에서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는 업무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용이라는 거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주된 사업에 쓰는 회사, 승용차가 반드시 있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 택시 회사나 승용차 렌탈 회사나 승용차 뭐 제조해서 파는 회사나 이런 건 영업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건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조기업이나 일반 도소매업은 승용차가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승용차를 업무에 쓰든 안 쓰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주된 사업 목적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면 그건 영업용이 되는 거고, 주된 사업 목적과 이 승용차와 관련이 없다. 그럼 그게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런 택시 회사가 아닌데 막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막 이걸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고 이런 걸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비영업용 소형차의 유지의 전용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자,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그럼 승용차 구입할 때 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건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니까 당연히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영업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승용차를 구입을 하면서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영업용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출퇴근용으로 갖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출퇴근용이지 영업 택시에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건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영업용으로 이렇게 갖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봐봐요. 처음부터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영업용, 과세와 관련된 거는 공제를 해주지만 이렇게 면세사업, 같은 취지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면세사업이나 이렇게 비영업용이다 그러면 이 직접적인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 출퇴근용으로 쓰겠다. 택시 영업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이때 공제를 안 해줬겠죠, 여러분. 이때 공제를 안 해줬겠죠. 근데 공제를 다 받아놓고 이거를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걸 공제해주면 안 되는데 공제를 이미 받아버렸죠. 구입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 매입세 공제해 준 거를 추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경우에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않았었다. 그럼 이때는 추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 자, 그래서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 비영업용에 갖다가 사용하면 공급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은 우선 8인승 이하여야 돼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고요.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해야 돼요. 예,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소형 경차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막 그랜저라든지 막 이렇게 좋은 승용차들 뭐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에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막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싹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기준은 배기량이 좀 그랜저나 막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은 배기량이 당연히 1000cc가 초과하겠죠. 1000cc가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형 경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승합차라든지 화물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이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기준은 8인승 이하 그리고 1000cc 초과되는 거. 여기에 이제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승용차를 이렇게 영업용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했을 때 이거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유지에 전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 승용차 구입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어, 영업용 택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업용 택시에다가 공제 받아놓고 휘발유 구입할 때 거기 매입세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이거를 영업용 택시에 쓴 게 아니라 이런 비영업용에 갖다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제받은 거 간주공부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용으로 공제받아 놓고 비영업용에 갖다 쓰면 이거를 추징한다. 공급으로 과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는 게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우리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그죠? 그리고 비영업용 수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전용하는 거. 참고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참고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 하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 법인 기업인데 공장도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장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완성해서 이 제품을 대리점으로 보내줘서 이걸 판매하는, 매출을 하는 이러한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지는 않죠, 완성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가정을 해보면 공장에서는 재료만을 이렇게 구입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면 대리점으로 이걸 반출해서 대리점에서 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장에서 지금 재료를 1,000억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0억 원어치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100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과세 제하니까 이걸 구입할 때 부가세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지금 100억이에요. 근데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죠. 여러분 주의사항은 이 공장과 대리점은 하나의 법인이에요. 하나의 법인.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인데 이렇게 영업을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다. 가정을. 자,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에요. 이건 하나의 법인인데 공장도 있고 대리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진 않기 때문에 외부에 팔진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이렇게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이렇게 100억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 매출세액은 없는데 매입세액이 많으면 우리가 이전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환급세액이 100억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공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대리점에 보내서 이 대리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팔았어요. 3천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가정을. 3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3천억의 10%인 300억의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리점에서는 외부에서 이걸 구입해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입세액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 물건을 다 완성된 걸 받아서 팔기만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럼 지금 대리점은 매출세액이 지금 300억인데 매입세액은 없지요, 여러분. 이 제품을 공장에서 받은 건 매입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의 같은 법인이잖아요. 그죠? 공장 사업장, 대리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 법인이니까. 하나의 지금 이 법인체니까. 이게 지금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한테 외부에서 매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세액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300억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대리점 사업장은. 공장 사업장은 100억을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확정 신고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또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하고 나서 30일 있다가 돈을 돌려줍니다. 바로 이렇게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장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돌려받으려면. 근데 납부세액은 신고하면서 바로 납부를 또 해야 돼요. 지금 이 법인은 통장에 세금 낼 거 딱 200억을 준비해 놨는데 지금 납부는 300억을 해야 되고 100억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건 한참 걸리고
자금 부담이 되니까 은행에서 이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100억을 차입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환급 받으면 또 이자까지 해서 또 갚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법인 기업의 자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제품 같은 걸 반출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걸 실제 여러분 이 지금 제품을 대리점에 보내준 건 외부에 판매한 게 아니지만 판매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판매한 것처럼.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물건을 반출한 거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면 공장에서 대리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 판 건 아니지만 판 것처럼 볼 테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라.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급가액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게 되면은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옆에다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물건을 팔았다. 부가세가 1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 끊어주라는 거예요. 판매한 것처럼 간주를 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공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은 100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굳이 오랜 기간 걸려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대리점에서는 지금 3천억에 팔았으니까 300억이 지금 매출세액인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그럼 매입세액이 100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럼 납부세액은 200억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100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이렇게 이 법인 기업이 자금 부담이 되니까 환급을 받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자금 부담이 되니까 이 공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또는 뭐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반출했을 때는 공급한 걸로 봐서 생계화서를 끊게끔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판매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금 부담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자, 만약에 이 법인 기업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예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배웠었죠? 자, 주사업장에서 본점에서 세금을 통산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자가 이 대리점이 본점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 대리점 본사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신청을 해가지고 300억을 낼 때 이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200억만 내는 이런 총괄 납부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자금 부담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총괄 납부 사업자는 이걸 간주 공급으로 봐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300억 낼 때 10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억만 총괄 납부를 여기서 할 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또는 우리가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있었죠. 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뭐였죠? 이 사업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이 본사 대리점이 본사라고 해볼게요. 이 본사에서 이거를 다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 그쵸? 그럼 이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금 부담이 될 수 없는 게 본사에서 그냥 200억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수로 모르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이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실수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이 본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규정 자체가 이 법인한테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금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수로 생계한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면세 사업의 전용이나 비영업용 수용차의 유지 전용과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과세거래 중에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고, 재화의 간주 공급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자가 공급, 기업이 내부적으로 소비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유지 전용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다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했을 때 이때 요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한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면세 사업의 전용은 과세 사업으로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 이 면세 사업에 갖다가 사용하면 공급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같은 맥락으로 영업용으로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 비영업용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조금 취지가 다르죠. 이렇게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특정 사업장에서 이렇게 환급이 발생하고 특정 사업장에 납부가 발생한다. 납부세액이. 근데 이걸 판매 목적으로 발출한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생계한서를 발급을 해서 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우리가 자금 부담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자가 공급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강에서 나머지 간주 공급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